어, 네, 반갑습니다. 장소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맑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요,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테드 강의를 보다가 되게 지금 이 상황과 굉장히 적합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한 문구를 찾았어요. 이건 아니고요. 굉장히 적합한 문구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화나게 할 것이다. 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가능한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듣다가 약간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좀 화가 나, 조금 이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화가 날 법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진부하게 혹시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죽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과연 내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이나 이 이야기들을 약간 유언을 낭독한다는 걸로 들으셔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음 앞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만약에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상상을 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생각이 잘 아예 나지 않거나요, 아니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시겠죠. 아직 내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순간이 오지 말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 또한 다를 것이 없었죠.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과요, 그리고 내가 당장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쩌면 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인정한 지금 이 순간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일은 사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일이 만약에 오지도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막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내일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살 수도 있다고 했다가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을 꿈꾸되 오늘 죽어도 괜찮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삶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내일을 꿈꾸되 오늘 죽어도 괜찮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가 이제 한 5, 6년 전쯤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죽음을 마주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학교를 때려치는 거였어요. 대학교를 때려쳤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까지 할게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뭐라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순간을 살아간다라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죽음 앞에서 느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때려친다라는 거는 저에게는 그럴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오늘 하루와 지난 20 몇 년간의 삶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이건 제 삶이고 제 하루인데 남과 세상이 선택을 한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이 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제 삶이고 제 하루인데 저는 그때는 그게 되게 너무 억울해서요. 적어도 내가 20 몇 년간 이렇게 살았으면은 내가 지금부터는 적어도 내가 나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볼 수는 없을까? 저는 그냥 단지 뭔가 삶다운 삶이라는 걸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되게 살아있다라는 걸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지금 그 9명은 뭘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로 태어나서 나로 살다가 나로 죽는데 그러면은 누구로 살고 있다는 건가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정말 나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주위 한번 둘러보시면 아마 아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얼추 아까 봤을 때 한 7, 8분 정도 손 드셨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퇴를 안 한 거였어요. 왜 이거를 대학교 때 했을까?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지나간 거니까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이라는 건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이자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폭행과 폭력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고요. 존중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 거죠. 내가 나다운 삶을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나다운 삶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살아가는 나다운 삶. 즉,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한 나다운 삶이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한 나다운 삶이라는 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언젠가 깨닫게 되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뭔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내가 한평생 내가 살아오지 못한, 내가 나로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쯤에는 죽음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어떤 영화에서요,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깨닫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는 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질문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6년째 사람들의 가슴 한켠에 질문을 남기는 일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동료들과 예술가들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을 받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그죠? 나다운 건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되게 이루고 있는 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 되게 많은 것들이죠. 저는 이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곧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 행복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죠. 그죠? 저는 이 말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요. 이 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말들이 되게 우리 삶에서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행복에 대한 약간 강박 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 거,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원래 불행보다 제 불행이 더 힘들게 다가와지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 다른 말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다른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올 한 해는 그저 조금 더 너다운 날들이기를 바래.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마주하더라도 혹여나 불행을 마주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그저 너답길 바래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해를 마주할 때마다 조금 어글거릴 수 있겠지만 이 말보다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태까지 조금 계속 불편하셨겠지만 행복이라는 거는 불행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회수 시인의
불행이라는 시인데요. 불행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나무에 드리워져 있는 그늘이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그 그늘까지 나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불행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행복만을 쫙 쫓고 불행한 시간들을 되게 외면하고 부정하면요, 저는 한편으로는 내 삶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등등 이런 것들과 같은 얘기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생각을 하실 때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되게 철학적이라고 한편으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너무 낯선 이야기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냥 이렇게 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철학적인 생각이나 어떤 무언가이기 전에 그냥 저는 삶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로 태어나서 나로 살다가 나로 죽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작고 크게 하는 생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고요. 하지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받아본 적도 사실 거의 없고요. 우리가 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하고 하는 이 과정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진지벌레라고 욕을 먹죠.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되게 망설였던 사람들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정말 엄청난 진지벌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요. 근데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마 상상하셨겠지만 죽음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런 걸 마주했을 때는 되게 진짜 무슨 갑자기 치트키를 친 것처럼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 스스로 갑자기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미 여러분 가슴으로 이걸 알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알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올려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오늘 테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서 외면해왔던 그리고 부정해왔던 죽음이라는 걸요, 그 경계를 허물고 여러분들 가슴으로 이 죽음이라는 걸 안아드렸을 때, 즉 여러분들 또한 오늘 하루가 당연하지 않은 시한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셨을 때 저는 그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되게 죄송하지만요, 결국 우리는 모두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가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한편으로는 작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존재나 몸, 건강, 사랑, 자연, 삶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오늘 하루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눈이 멀쩡하던 여러분들이요, 두 눈을 잃게 되면 그 눈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는요, 정말 제발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한 번 안고 밥 한 끼 먹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는 꿈이고 기적 같은 순간들이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명언도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고대하던 내일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적과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만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영어로 뭔가요? today 말고 뭐가 있죠? 오늘이라는 영어의 다른, 네, 맞습니다. present죠. 오늘의 영어가 왜 present일까요? 그죠? 오늘은 곧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너무 아끼다가는 똥되니까요. 얼른 풀어서 여러분들의 정말 진정한 삶을 마음껏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태까지 장서영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